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용욱입니다. 자, 오늘 할 부분은 바로 무엇을 얘기를 하냐. 우리가 전 시간에 바로 외세의 경제 침탈을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저항 없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갖고 거기에 대한 저항을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무엇을 얘기를 했었냐면 외세의 경제 침탈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침탈이 있었는지 한번 복습을 잠깐만 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는 자, 일본의 무역 독점이 있었습니다. 무역 독점. 자, 특히 76년부터 82년까지는 무슨 무역? 중개무역, 그 다음에 거류지 무역 이런 걸 했었지만 82년부터 자, 청과 무역 경쟁을 아주 치열하게 벌였고 그리고 결국 94년에 청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우리나라 무역을 독점하게 되죠. 그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바로 뭐가 있었냐? 다른 게 아니라 자, 일본이 자, 우리나라의 무엇을 지배하게 됩니까? 우리나라의 금융을 지배하게 돼요. 이 금융 지배랑 관련됐던 게 바로 뭐가 있었습니까?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이 있었죠. 이거에 대한 저항도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가 있었냐?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와 재정을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다가 자꾸만 돈을 빌려줘요. 차관 제공. 일본의 차관 제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하나가 일본의 토지 약탈이 있었죠. 토지 약탈. 우리나라 땅을 자꾸만 뺏어가요. 이런 토지 약탈에 대한 것들 어떻게 뺏어간지 여러분들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 다른 게 아니라 열강의 이권 침탈이 있었어요. 열강의 이권 침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적 구국운동, 저항운동을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경제적 구국 운동을 얘기를 해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바로 뭐가 있느냐. 일본의 무역 독점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무엇부터 나오냐면 제일 먼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반공령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반공령. 반공령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잠깐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몇 년도에 있느냐. 1889년과 1800단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1890년에 실시가 됐어요. 그리고 반공령이라는 것은 쌀의 수출을 금지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잠깐만. 우리나라는 원래는 무제한 무역이었죠. 몇 년까지는. 자, 1876년부터 몇 년까지? 83년까지는. 일본하고 조일 통상장정, 개정 통상장정을 맺기 전까지는. 하지만 1883년에 개정 통상장정을 맺으면서 새롭게 통상장정을 한번 개정을 하면서 무엇을 하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의 흉년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안 좋은 일이 돌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무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갖고 무엇을 근거로 이거는 다른 걸 근거로 했던 게 아니라 1883년도에 바로 개정된 통상장정을 근거로 실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 섰냐? 황해도. 함경도에서 이걸 실행을 합니다. 이걸 근거로 해갖고 우리나라가 반공령을 시행을 했습니다. 황해도와 함경도를 중심으로 해갖고 시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성공하냐고? 아니요. 실패로 끝나요. 왜 실패로 끝나요? 이 통상장정을 근거로 또 실패로 끝나요. 아니 뭐야? 통상장정을 근거로 했다면서요. 근데 왜 그걸 근거로 실패로 끝납니까? 분명히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었죠. 바로 무엇? 반공령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한 달 전, 30일 전에 통보해야 된다. 젠장할.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가 황해도, 함경도 등에서 반공령을 발표하자마자 일본은 무엇을 하느냐? 이제 한 달 여유 있지? 그러고서 갑작스럽게 쌀을 더 공격적으로 수매하기 시작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쌀이 더 빠르게 일본한테 빨려 들어갑니다. 쌀값이 가뜩이나 올라가고 있었는데 더욱더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지죠. 이러니까 당시 황해도, 함경도 이런 지역에서 야야 안 돼! 스톱! 이제 오늘부터 못 나가 했는데 이때 일본이 딱 치고 들어옵니다. 30일 안 됐는데? 한 달 안 됐는데? 분명히 한 달 여유 준다라고 했지. 근데 한 달 안 됐는데 니네가 이렇게 반공령을 내렸으니 이거는 무엇을? 통상장정을 어긴 거예요. 배상금 내놔. 해갖고 결국 우리나라 이거 못 맞고요. 배상금만 잔뜩 물어주게 돼요. 젠장할.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 되느냐. 1882년 그리고 83년 이후로 이제 청과 일본 상인들이 마구마구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갖고 무엇을 하게 되면 이제 상인들이 상권, 수호운동이라는 걸 하게 돼요.
자, 상권 수호 운동에 나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나섰느냐?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72년부터 76년부터 82년까지 돈 좀 벌었던 사람들은 객주, 여각, 보부상들이 바로 무슨 무역을 이용해왔고 거류지 무역을 이용해왔고 돈 좀 벌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정강자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앞장을 섭니다. 무엇을 하느냐? 니네가 직접 들어와서 장사하겠다고? 그렇다면 좋아. 그렇다면 우리도 직접 어디에 가고 이제 우리도 무역화사 세워서 상하이에 들어와 있는 영국 상인, 미국 상인을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직접 수입을 하겠다. 직접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 상인들이 직접 팔겠다. 해갖고 만들어진 회사가 바로 상회사예요. 상회사. 이 상회사에 앞장선 사람들은 바로 누가 앞장섰느냐? 객주, 여가, 보부상 같은 사람들이 앞장을 섰어요. 원래 무엇으로 돈 좀 벌던 사람들, 거류지 무역으로 돈 좀 벌던 사람들. 하지만 82년도에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되면서 내지 통상권이 뚫렸죠. 그래서 돈을 못 벌게 된 사람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차렸느냐? 대동상회. 그 다음이 장통회사 같은 회사를 만들어서 바로 직접 우리가 무역을 하겠다라고 무역회사를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바로 상회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바로 무엇을 하느냐. 자, 이제 시전상인들이 나서게 돼요. 시전상인들은 1898년도입니다. 한국중앙총상회라는 걸 만들어요. 한국중앙총상회를 만드는데 이건 누가 만든 거냐? 이건 시전상인. 시전상인이라면 서울에서 세금 내고 장사하던 사람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중앙총상회랑 매번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게 한국협회예요. 한국협회. 자, 한국협회랑은 헷갈리면 안 돼. 이거 한국협회 아니야. 한국협회는 보부상이 만든 단체. 그래갖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한국중앙총상회랑 한국협회는 전혀 다르게 놀아요. 왜 다르게 노느냐? 하필이면 만들어진 연도가 1898년 똑같아. 근데 뭐가 다른데요? 한국협회 하면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독립협회를 습격한, 만민공동회를 습격한 단체가 바로 보부상 단체 한국협회죠. 왜? 보부상들은 급증기업화 안 좋아했으니까. 왜 급증기업화 안 좋아했느냐? 갑신정변에서 해상공고를 혁파한다 해갖고 보부상에 대한 지원을 금지시켰으니까. 그건 보부상 단체고요. 한국중앙총상회는 누구랑 함께 싸우느냐? 독립협회랑. 독립협회와 함께 연대를 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연대했다라는 증거가 어딨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독립협회가 만든 유명한 단체 만민공동회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죠? 만민공동회 의장을 누가 맡았냐면은 바로 시전상인이 맡아요. 시전상인. 그래갖고 독립협회와 연대하고 함께 활동을 했던 것. 그래서 한국협회와 한국중앙총상회는 한국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들어가지만 둘은 전혀 반대입니다. 독립협회 가운데 놓고서 한국협회는 독립협회랑 원수지간, 보부상 단체. 그에 비해서 한국중앙총상회는 독립협회랑 완전 절친. 이 두 가지는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이걸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건 금융지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금융지배는 우리나라가 무엇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제 우리 은행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갖고 우리나라의 민족은행을 만듭니다. 어떤 은행들이 만들어지느냐? 제일 먼저 만들어진 은행이 바로 조선은행이에요. 조선은행은 민간은행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역할을 해냅니다. 그리고 조선은행의 뒤를 이어서 천일은행. 그 다음에 한성은행. 이런 은행들이 다 만들어지지만 결국 다 박살나고 맙니다. 결국 다 박살났다라니 무슨 얘기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메가타의 화폐정리 사업이에요. 메가타의 화폐정리 사업으로 다 무너지게 돼요. 조선은행, 한성은행, 천일은행은 189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메가타가 화폐정리 사업을 하기 전에 만들어진 은행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메가타가 화폐정리 사업을 하게 되니까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역할을 누가 하게 됩니까? 일본 제1은행이 하게 되죠. 여러분들 중앙은행이 보증해주지 않고 중앙은행이 뒤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은행들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일본계 은행에 흡수 합병되거나 아니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져들고 만다. 어쨌든 이런 게 있었다. 민족은행 이렇게 저항을 해보긴 해봤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자, 일본의 차관 제공에 저항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1907년에 국채 보상운동이에요. 국채 보상운동은 우리가 진 빚을 갚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무엇을 하게 되느냐? 자, 이거는 대구에서 서상돈이라는 사람이 움직여요. 서상돈. 그리고 여기에 누가 합류하게 되냐? 양기탁이 합류해 주는데 양기탁은 애국 개몽운동에서도 살짝 봤지만 나중에 이제 언론하면서 여러분한테 제대로 알려드릴 겁니다. 이분이 자 주필로 있는 신문사가 바로 대한 매일신보예요. 대한 매일신보에서 매일같이 광고를 때려줍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우리나라의 빚이 1,300만 원이 있다. 이 돈을 갚으면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존재할 것이지만 이것을 갚지 못하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 우리 정부는 이 돈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백성들이 대신 갚아주자. 어떻게 갚을 것인가? 담배 끊자, 술 끊자. 그걸 석 달 이상 하고 그 돈을 모아서 정부에다 갖다 주자. 이걸 모아서 이걸로 빚을 갚자라고 얘기를 해요. 금주, 단연 이런 거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도 모자라면 100원을 내고 1000원을 내고 10,000원을 내는 우리나라의 독지가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거면 우리나라가 충분히 갚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다시 신문 기사가 올라와요. 이 나라 여인들의 손가락 안에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 대한매일신보에 또 올라옵니다. 어떻게 달려있느냐? 이 나라 2천만 백성 중 그중 절반인 1,000만이 여인이다. 그 1,000만 가운데 그중 절반인 500만 이상이 손에 금가락지 한 쌍씩을 끼고 있다. 이 금가락지 한 쌍에 2원씩만 셈하고 보면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이 여인들의 손가락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돈이라면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 이거 모으자. 그래갖고 수많은 여성들이 가락지를 뺍니다. 갖다 냅니다. 어느 곳에 와서는 기생들이 찾아와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찾아와갖고 가락지 빼고 비녀 빼갖고 내면서 저희 것도 받아주세요. 저희 것도 받아주세요. 와, 정말 감동적인 거죠. 잠깐 이런 상황들이 최근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최근까지라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1997년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런 금모으기 운동과 같았던 이런 운동이 자, 이 국채보상운동이 계승한 거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많은 돈을 모았어요. 많은 돈을 모았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바로 무엇을 설치하느냐. 일본의 당시엔 통간부예요. 통간부가 방해를 합니다. 특히 누구를 구속하냐. 양기탁을 구속시켜요. 공금횡령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아니 공금횡령 했습니까? 했을 리가 없죠. 자기 전 재산을 내놓으시는 분인데. 그런데 어떻게 왜 이렇게 죄라는 게 만들면 생기는 거지. 특히 이 시대인데. 자 이렇게 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그때 그 돈은 어떻게 아휴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국고가 뭔데요? 메가타가 만든 일본 제1은행 주인장 쪽발이 새끼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갚지 못하게 2천만 원 넘게 또 차관으로 빌려줘 버립니다. 더 이상 갚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갖고 결국 안타깝게도 국채보상운동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이 국채보상운동 갖고 매번 장난치는 게 국산품 애용을 강조하는 1920년대에 나오는 게 있어요. 물산장려운동. 그거 갖고 맨날 장난을 칩니다. 물산장려운동은 국채보상운동 갖고 장난을 하고 국채보상운동은 물산장려운동 갖고 장난을 해요. 이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의 토지 약탈이 나오게 됩니다. 토지 약탈에 대한 저항. 자,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1904년에 보안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보안회라면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 애국개몽운동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이 1904년 우리나라에 무엇을 뺏겠다라고 황무지를 뺏겠다라고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했죠. 자, 우리나라의 황무지에 대한 황무지 개간권을 일본이 요구했었습니다. 이거 저지 운동해갖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본을 상대로 성공한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된다? 일본이 우리나라 황무지를 뺏어가려는 걸 이렇게 막아내기도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농광회사라는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농광회사는 바로 우리나라 황무지를 우리 손으로 개간하겠다고 만든 회사예요. 근데 뭐합니까? 딱 6년 뒤에 나라가 망하는데. 에휴,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열강의 이권 침탈에 대한 저항은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독립협회야. 독립협회의 이권 수호 운동이 있었죠. 그래갖고 독립협회는 누굴 상대로 정말로 열심히 싸웁니까? 여러분들 다른 나라가 아니라 러시아를 상대로 정말로 열심히 싸워요. 그래갖고 러시아가 저령도 달라고 했는데 이거 막아버리죠. 그 다음에 러시아가 한라은행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폐쇄시켜버리죠. 이런 열강의 이권 침탈에 대한 가장 큰 저항은 바로 누가냐? 독립협회 이권 수호 운동이 나오기도 했었다. 그래갖고 제가 바로 전 시간에 분명히 5가지 종류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침탈을 얘기를 했고요. 각각 그거에 대한 저항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해갖고 나왔습니다. 가에 대한 옳은 설명, 가가 뭔지부터 여러분들 알아내야 돼요. 조선의 자연재해나 병난 등으로 국내의 양곡이 부족해질 염려가 있어서 조선 정부가 잠정적으로 양곡 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에는 그 시기보다 1개월 앞서 지방간이 일본 영사관에 알린다는 장정이 체결된 후, 가만히 보니까 자, 양곡 수출을 금지를 할 때는 그 시기보다 1개월 앞서 지방간이 이거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1883년 자, 조일 통상장정, 개정된 통상장정의 내용을 얘기를 하죠. 황해도 관찰사 조병철,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 황해도 관찰사 오준영이 가를 선포했다. 우리나라가 무역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쌀의 수출을 금지시킬 수 있다. 바로 무엇을 내린 거? 반공령을 내린 거예요. 89년과 90년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일본의 강력한 요구로 시행되었다. 무슨 소리? 일본은 강력하게 저지합니다. 그래갖고 결국 반공령 실패하게 만들죠. 틀렸어요. 무관세로 곡물이 유출되는 현실로 인해 선포되었다. 여러분들, 일본에 대한 관세 규정은 정말로 자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1876년부터 83년까지는 무관세였어요. 하지만 83년 통상장정으로 약정관세, 협정관세가 어쨌든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무관세가 아니에요. 왜? 83년 이후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곡물값이 크게 오르자 곡물의 유출을 막기 위해 실시되었다. 맞는 얘기입니다. 1883년 개정된 조일통상장정의 근거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무엇과 무엇, 대국과 리을 5번이 답이 되죠.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기준만 잘 잡으신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봅니다. 다음에 경제적 구국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정신을 새로이 하고 충의를 떨칠 때이니 국채 1,300만 원은 우리나라가 빚지고 있는 1,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제국의 존망에 직결된 것이다. 이것을 갚으면 나라가 존재하고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다. 자, 지금 국고는 도저히 상환할 능력이 없고 만일 나라에서 갚지 못한다면 그때는 이미 삼천리 강토는 내 나라, 내 민족의 소유가 못 될지어다. 그렇다면 우리가 갚아주자. 자, 이거는 바로 무엇이 되겠노? 국채. 1907년에 보상운동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봅시다.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와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산품 애용과 금주 단연 맞죠? 라고 하면 이미 틀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국산품 애용은요.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이에요. 자, 이 당시에는 국산품 애용이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이건 틀렸어요. 부녀자들이 비녀와 가락지를 모아 보상금을 냈다. 맞죠?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맞는 얘기. 그 다음에 일제에 대한 경제적 예속의 심화 상황을 막으려고 했던 것도 맞죠. 그러다 보니까 답이 되는 건 몇 번? 2번이 혼자 틀렸습니다. 나중에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 공부하시면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이번 강의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죠.